시장은 하락 마감한 가운데 현재 선물 시장은 하락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어제보다는 괜찮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확실히 나스닥은요 0.25% 하락을 하면서 25,510포인트에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S&P는요 0.14%, 0.12% 이제 하락을 하면서 6,793포인트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하락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네. 낙폭의 확대보다는 어느 정도 제약이 되고 있는 흐름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S&P보다 나스닥이 당연히 가격의 상승세도 컸던 만큼 네. 낙폭의 크기 역시나 나스닥이 좀 더 높은 상황에 있고 여기에서 지금은 재료들에 대한 부분들을 마이크로 단에서 보기보다는 큰 틀에서 좀 지켜봐야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큰 흐름이라는 게 뭐 갑자기 바람이 바뀌거나 뭐 기후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시장의 이 경계심은 한층 높아져 있고 거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스탠스들이 좀 높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워낙에 최근에 글로벌 증시,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의 급변도 있기 때문에 뭐 무조건 지속된다라고 보기도 또 다소 어려운 측면들. 그렇죠. 오늘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땅비님께서 산타랠리가 가능한지 어제부터 좀 질문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대표님 보시나요? 산타랠리를 얘기하기에는 아직 조금은 이른 시점인 것 같아요. 사실 그 네. 랠리의 시작이 어디냐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다르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연말까지에 대한 상승 랠리 부분이 제일 중요한 시점인데 사실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대부분은 그동안에 특별한 뭔가 연준 차원에서의 조정 정책이나 뭐 긴축으로의 재전환이나 혹은 트럼프 정부 측면에서 뭔가 세금으로 인한 관세로 인한 실질적인 타격이 기업들한테 돌아가는 재무제표가 발표됐을 때 네. 그런 결과들이 아니라면은 실타격을 주지 못할 것이다. 생각보다 네. 큰 조정이 나오기는 어렵다. 이런 쪽으로 포지셔닝을 좀 많이 잡고 있긴 한데 사실 그런 포지셔닝에 대비해서 너무 이제 과상승 랠리에 와 있긴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항상 이제 저저번 주 정도부터 얘기 드렸던 게 마지막 이제 초하이 랠리를 한번 진행하고 그 다음에 급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이 후반기 상승 과열 랠리였기 때문에 그 랠리에 대한 부분이 최근 한 일주일 동안에 나왔던 급등세 정도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판단할 때는 지금 바로 완전한 급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한 40% 이하로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높은 네. 가격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폭락세로 전환할 어떤 우려도 분명히 높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해지 전략들을 계속해서 구축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골드가 너무 떨어졌다 보니까 골드에 대한 재매입 부분이나 그다음에 빅스에 대한 편입 부분을 통해 가지고 단기적인 해지장으로 좀 돌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포지션은 아니거든요. 네. 빅스 같은 종목들이. 그래서 정말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상승 랠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을 것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선 이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만약에 정말 이제 투자 심리가 공포감으로 전환을 해서 큰 급락세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사실 이제 빅스와의 해지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선 아마 포지션들을 뭐 정말 이제 보유한다면 헬스케어 정도만 보유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골드나 이런 쪽으로 재편입 가능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저희는 소파 금리 쪽을 좀 많이 네, 편입을 네. 해두고 있는데 요즘 국면에서 지금 어쨌든 대체 자산군들도 다 투자 과열이 좀 심하게 일어났었거든요. 네. 암호화폐도 한번 그 랠리를 겪고선 지금은 이제 조정 구간에 있는 상태이고 골드도 이제 한 차례 조정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의 대체 자산군들이 지금 시점에서 막 공격적인 매수세도 생각보다 안 나옵니다. 증시가 폭락하는 와중에도.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아마 채권 자산 중심으로의 매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졌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소파 금리 관련된 부분들이나 하이힐드 채권들이 조금 더 매수세가 좀 강한 모습이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타이밍이 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타이밍들이 시장 참가자들보다 한 발짝 정도 좀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과도했었던 포지션에 대한 조정은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포지션 조정이 된다라면은 그동안에 좀 덜 봤던 자산의 매력 구간이 어디 있을까를 살펴보는 것이고 네, 네. 그 부분들을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짧게 대응을 하면서 시장의 그 터닝 포인트들에 대한 전략들을 좀 달리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좋은 말씀들 저희 미주피기에서
집중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다른 데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실까? 아니면 네. 여기서 많이 네, 저희 맞습니다. 미주택에 네. 대해서 많이 이제 나와주세요. 네. 그래서 저 여기서 뭐 다 적절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이제 2분기, 3분기 들어서 채권 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낮아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이 터닝 포인트들을 아직 명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지 상당히 매력적인 구간에 지금 들어온 것은 맞고 네. 그동안에 아주 증시 중심으로 쏠려 있던들의 자산들의 그런 손바뀜에 의한 자산군의 순환이 채권 시장에서 길게 가져가기보다는 아주 좀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아무래도 이 자산 가격의 급변 속에서 최소한의 이 방어선을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알파를 추구하는 전략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산타랠리에 대한 걸 얘기해 보자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뭐 산타랠리 얘기하다가 살짝 옆으로 생각이 있긴 한데 어쨌든 산타랠리를 유지를 하려면은 어쨌든 시장 유동성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시장 유동성은 그래도 연준이 공급을 해줬어요. 사실상 금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인하 조치를 진행을 해줬고 그다음에 유동성적인 부분에서도 사실상 이제 QT를 종료를 했기 때문에 시장 유동성을 어쨌든 방관해주는 입장으로 좀 많이 포지션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파월이 이전에 트럼프가 어떤 추진하던 정책 방향성에 어느 정도는 발을 맞춰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물론 이제 내부자들인 연준 총재들이 직접적인 압박을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일단 증시의 FOMC 참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많은 부분을 양해해 준 상태이고 근데 이제 실참여자들 그다음에 실질적인 기업들 입장에서 볼 때 실매출이 따라오면서 어떤 증시의 상승 랠리가 일어나던 것은 맞지만 기존 대비해서 분명히 과열이었던 것은 맞기 때문에 그 랠리에 대해서 조정 가능성을 좀 보자면은 분명히 지금 앞으로 한 달 내에는 어쨌든 이제 지금의 랠리를 어느 정도는 소폭 조정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인덱스의 상승을 고려를 한다라고 한다라면 지금보다 이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은 정말 10% 이내 정도밖에는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즉 이전에 저저번 주만 해도 저희가 이제 얘기 드렸던 게 한 15% 정도의 상승 가능 구간이 남아 있다라고 얘기드렸는데 그거 대비해서는 이제 좀 상승 랠리를 어느 정도 좀 쳐준 상태이기 때문에 물론 나스닥보다는 오히려 이제 다우나 S&P 쪽에서 좀 많이 쳐주긴 했지만 그런 부분들 고려할 때 지금 모든 국가들 그다음에 미국 포함해서 중국까지도 전부 다 지금 하이랠리에 와 있는 상태이고 지금 중국은 본격적인 조정세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볼 때 미국이 산타랠리까지 계속 끌고 가는 건 절대 쉽지 않다. 한 달 내로는 무조건 인덱스에 대한 조정이 필연적이다라고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뉴욕 증시 지금 계속 얘기를 나누는데 이 여파가 뭐 국장에 당연히 영향을 미쳤겠죠. 이거에 대해서 뭐 부인하기는 어려운데 이 요인들 말고도 국장에 오늘 뭐 매도 사이드카 발동되고 오전부터 아주 뭐 그냥 난리였었지 않습니까 시장에. 뭐 다른 요인들이나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 모니터링 팩터들이 있을까요? 두 가지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 대비해서 한국 증시가 좀 과하게 더 빠진 면도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증시가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은 호재를 엔비디아 발로 굉장히 좀 많이 갖고 와줬는데 그 와중에도 오히려 빠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보자라면은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에이펙 시점을 전후로 해서 어쨌든 시장 주목도가 올라간다는 점을 이용해서 좀 더 과하게 매수세를 참여를 해주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투자자들도 좀 마찬가지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실질적인 매도세를 보면은 오늘장 그냥 대놓고 외국인 순매도세가 좀 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냥 이제 이슈가 지금 시점에서 엔비디아가 유동성을 공급해줄 때가 사실상 그냥 최고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하면서 매도세가 좀 세게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이게 정말 끝일지 혹은 아닐지 여부는 파는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시장 유동성 소화량을 체크하면서 나머지 잔량을 다 팔지 말지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포지셔닝을 100% 정리를 못했을 거라고 분명히 보고요. 어느 운용사든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 이제 매도 구간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이격을 체크를 할 걸로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시장 유동성이 그걸 다 소화를 해준다라면은 추가적인 한 번 더 슈팅을 보려고 하겠죠. 그들도. 근데 그러지 못한다. 굉장히 좀 큰 폭락세로 계속해서 연이어서 이어진다. 심지어 이제 뭐 10% 넘는 총 하락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잔량들을 빠르게 좀 정리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생길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또 여쭤보는 게 옥둥이 분 중 한 분이 하락장이 맞는지, 그래서 지금 이 빠지는 종목들을 매수해도 되는지 이 타이밍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계시거든요. 이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빠지는 종목들 지금 시점에서는 뭐 당연히 아니실 것 같고 이제 추가적인 조정을 조금 더 관찰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 이건 사실 모든 운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락 구간들이 얼마나 나오고 그리고 실질적인 한국 투자자들의 시장 수용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번 하락 구간을 통해서 체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보통은 이제 저희가 이거에 대한 인덱스를 체크를 할 때 시장의 수급 가속도를 보통 체크를 합니다. 그 투자자 군별로 해서 체크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주요 기업들별로 이 수급의 가속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는데 사실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시장 유동성이 앞으로 얼마 정도까지 더 발생할 수 있다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가량은 더 지켜봐야 네. 그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치가 계산이 될 것 같고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아마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금일장까지만을 기준으로 볼 때 지금부터 한 6에서 7% 정도는 더 하락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열어두고 보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을 통해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단 하루만 가지고선 모든 것을 가속도까지 체크할 수는 없어요. 가속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최소 3거래일 이상에 대한 거래량 부분을 체크를 해야지만 이 모든 것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고 판단하게 될 거고 그 수치는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6에서 7% 정도 전망을 하고 있다. 인덱스 기준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 개별주 기준으로는 종목은 더 굉장히 좀 편차가 편차가 클 크게. 거예요. 네. 네, 특히 이제 하이닉스랑 삼성은 그래도 어쨌든 인덱스가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하이 랠리를 보여줬기 때문에 네. 그에 대한 조정폭은 클 것이고 다만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두고 보자라면은 보통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반도체 뭐 소부장주를 보시려고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반도체가 올랐으니까 그 수급을 받지 않을까 때문에 그렇게 보시기도 하고 혹은 아예 이제 뭐 로봇이나 뭐 다른 조선이나 이런 섹터들을 보시려고 하기도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투자자들의 랠리를 현재 AI 시점에서 좀 보게 되면은 AI 랠리는 어쨌든 AI를 벗어나는 쪽으로는 자금이 이동하지는 않는 걸로 보여집니다. 크게 이동하지는 않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들의 인덱스 상승률이 절대 인덱스 평균치를 상회할 만큼 크게 나오진 못한다. 네. AI 중심으로만 상회를 하는 움직임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볼 때 추후에 조정을 받더라도 다른 종목군이나 섹터군으로 가시는 건 의미가 없을 걸로 보여지고 우리나라는 그냥 철저하게 삼성 하이닉스 이렇게 딱 두 개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네. 좀 요약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수의 조정폭이 종목단보다는 좀 제약적인데 삼성과 하이닉스는 그동안 지수를 거의 하드 캐리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에 있어서 지수보다는 하드 캐리한 건 맞는데 하드 캐리한 만큼 좀 되돌아갈 수 있는 네. 변동성은 조금 열어두고 맞습니다. 대응을 하자 이 네. 말씀이시군요. 그런 변동성은 크고 다만 재매수는 어디로 해야 되냐? 그럼 다시 어쨌든 또 하이닉스에서 운송을 건 맞다. 네. 갈놈 간다. 네. 결국 돌아가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짧게만 네.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그 트럼프 이거 대법원 이건 봐도 되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재료예요? 이거는 그러면 뭐 보실 거예요? 이 재료? 아니, 너무 본격적으로 여쭤보시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렇게까지 비중을 두고 있지는 않긴 합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끝인가요? 예. 국반장님 질문 주시죠. 네, 저희는 이제 가상화폐 얘기 잠깐 또 네. 해보고 싶은데요. 이 비트코인이 6월 이후에 또 처음으로 10만 달러 붕괴가 됐잖아요. 이 가상화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좀 위험 자산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확산을 할 것 같은데 이 가상화폐 시장은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사실 저희는 좀 이번에가 의외이긴 해요. 가상화폐가 원래는 이제 올라줘야 되는 랠리인데 네. 가장 아, 못 그래요? 올라주는 랠리가 오.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원래는 어쨌든 이제 암호화폐의 성격적인 부분을 볼 때 사실 디플레이션이 가장 핵심적인 모델이에요. 네. 디플레이션을 통해서 시장의 자금 수요량 대비해서 어쨌든 공급량을 통제함으로써 그걸 통한 이제 가치의 시총의 상승을 만들어내려는 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관점에서 볼 때 오히려 시장의 위기가 올라갈 때 골드나 암호화폐 쪽으로 돈이 빠져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흐름인데 네. 근데 이번의 흐름을 보면은 오히려 시장이 과열되는 국면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암호화폐 인기도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 디커플링은 어쨌든 투기적 자산들이 많이 이제 증시로 유입이 되어 있는 아하. 상태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투자자들이 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들은 암호화폐 쪽에서 선물이나 하이 레버리지들을 많이 이용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네. 그들의 이제 투기적 시장의 포지션을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참여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증시에서 그죠. 예. 곱하기 3 이상의 ETF들을 활용한다거나 네. 혹은 이제 미수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있다라는 것을 볼 때 추후에 만약에 증시가 10% 이상의 급락 수치가 나오게 될 경우 더 가속화되는 움직임을 보일 수가 있다라는 점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고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거는 방향성 배팅을 더 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가요? 방향성 배팅이 아니라 강제 청산을 당한다에 좀 청산. 가까울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레버리지를 좀 그쵸. 활용도에 대한 네. 부분들이 곱하기- 청산이 그쵸, 맞습니다. 리스크가 높아진다. 네, 곱하기 5짜리 이런 거는 이전에도 이제 테슬라 급락할 때 아예 ETF가 통째로 날아간 적이 있었잖아요. 레버리지 쉐어즈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후의 시장 국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급락세 국면에서 좀 큰 폭으로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근데 암호화폐 시장으로 다시 이분들이 이제 돌아갈 만한 시점이 중요한데 이 청산으로 인해서 포지션이 날아가 줘야 그 이슈를 통해 가지고 이 시장이 생각보다 위험하구나, 포지션 정리하고 빠져나와야겠다라고 해야 그때부터 이제 암호화폐가 본격적인 유입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통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그 운용사들이 시장이 급락한 다음 날에도 포지션을 넣거든요. 네. 생각보다 이제 후행적으로도 포지션을 대응을 해요. 네, 근데 네. 다음 날 바로 들어가는 것 반면에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이 완벽하게 정리들이 일어나고 그게 이슈화되고 그 다음에서야 암호화폐로 돌아가서 재매수를 진행할 걸로 보인다라는 점을 볼 때 오히려 시장 국면 급락 대비 한 1주에서 2주가량의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임 레깅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네. 조금 대응할 수 있는, 생각을 정리하고 뭔가 시간을 버는 거네요. 총알을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네. 확보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네, 그렇죠. 그럼 지금 코인은 되게 크립토가 매수 적기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적기는 시장 급락이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을 때 네. 정말 이제 막 하루에도 5%가 빠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미국 증시 기준이에요. 네. 하루에 5%가 빠지고 정말 이제 총 수치 기준으로 10%가량이 빠질 때 그때 많이 빠졌네, 이제 뭐 사지 하는 시점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거다라고 아하. 봅니다. 이렇게 타이밍을 딱 짚어주면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지금은 종목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언제 내가 그 타이밍 돈 눈치 싸움. 준비해서 언제 들어가 맞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네. 오늘 쏙쏙 그러니까요. 짚어주셔서 너무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미주픽에서 많이 짚어주셔야 합니다. 사실 원래는 이제 기관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거를 좀 안 좋아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가치 평가가 굉장히 좀 애매한 자산이거든요. 사실 하기는 하죠. 상대적 가치 평가로 하긴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절대적 가치 평가라는 게 어쨌든 일반 화폐처럼 불가능하기도 하고 중앙은행처럼 뭔가 믿을 만한 거버넌스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한데,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 자체는 디플레이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적인 부분에 착안해서 시장의 돈의 유출입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기관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이 밸류에이션 측면에 있어서 정량적인 지표를 통해서 좀 책정이 가능한 거를 아무래도 선호하거나 아니면 필수적으로 좀 수반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 크립토가 지금 현재 좀 그런 측면에서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국내 투자자분들, 해외 투자자 모두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되는데 상업용 부동산 비주거용에 관련된 부분들은 결국에 밸류에이션 측면이 임대료가 네. 관련된 토지 가격, 연면적 이런 것도 좀 산출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게 맞아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꺼려했었는데 자본시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서 측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크립토도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죠. 뭐 제도권 편입이 되고 있고 뭐 이번 지니어스 액트나 클래러티 액트 등 크립토 위크를 통해서 미국 시장에 들어왔는데 부동산에 대한 관점도 기관 투자자들이 과거에는 되게 터부시하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상호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각각의 기관이나 참여자들에 대한 판단의 영역들로 조금 접어들었기 때문에 국내 전반적인 자산 시장의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좀 알 수가 그렇게 볼수 있다. 있겠네요. 네, 볼 네.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